안녕하세요. 누구나 본인 명의로 핸드폰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돈 버는 선불폰입니다. 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원금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용불량자 지원금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신용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조차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없게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원으로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이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3일 이내에 선지원이 이루어져 급한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명절마다 받을 수 있는 명절지원금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가구는 추가로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역시 신용불량자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신청은 보통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자격은 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지급 대상, 금액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걸로 신청은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 진행 중이어도 보통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지원들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계산할 때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포함되므로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인터넷 관련 지원을 받을 때는 기존 연체료부터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선불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린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계비, 주거급여로 주거안정까지 챙길 수 있고 이외에 다양한 지원이 존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또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지원들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신용회복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 휴대폰 요금 연체로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